요즘 드라마 카지노 때문에 카지노에서 일어나는 일들, 진짜 저런 일들이 카지노에서 일어날까, 그렇게 의구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기존에 카지노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카지노 드라마를 들으면서 카지노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느낄 겁니다. 저는 카지노 관련 업무를 한 15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얽힌 그 에피소드, 국내에 얽힌 에피소드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진짜 엄청난 쇼킹한 사건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제일 큰 카지노에 오픈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오픈 멤버에 들어가서 거기서 감사실에서 한 오랜 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해외 카지노를 오픈하러 해외 한 3개국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해외 카지노를 오픈하면서 또 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에피소드를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2006년도경입니다. 2006년도경.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의 카지노 강원랜드 있지 않습니까? 강원랜드에 2006년도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 한 봄 정도 됐는데 중국인 갬블러, 중국인 카지노 게임 고객 11명이 강원랜드를 방문합니다. 강원랜드를. 근데 강원랜드는 거의 내국인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인들이 갑자기 그것도 VIP실로 방문하니까 많은 직원들이 긴장을 했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VIP들이 갑자기 오니까 주위에 관심도 많았지만은 윗선에서까지 보고가 됐고 서벨런스라는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부서에까지 다 연락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 방문한 이 중국인들이 1시간 반 만에 17억을 땁니다. 17억을. 승률이 95%가 넘습니다. 거의 100번을 베팅하면은 95번을 먹은 거예요. 처음 왔는데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다들 긴장을 한 거죠. 근데 자세히 그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뭔가 특이점을 발견을 합니다. 특이점을. 그 특이점이 뭐냐 하면은 메인 바카라, VIP 메인 바카라에서 투핸드, 두 군데서 베팅을 하는데 한 군데 베팅하는 곳마다 두 군데 다 짝짝이 한 쌍이 베팅을 합니다. 한 쌍이 베팅하는데 남녀 한 쌍씩 베팅하는데 남자 옆에 여자가 너무 밀착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밀착해서 그냥 옆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기대가지고 여자가 남자는 이렇게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크게 뭐 그런 베팅하는데 그렇게 밀착하지 마라 그런 뭐 규제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지켜만 본 거죠. 근데 계속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귀신 쪽집게처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 카메라를 본 게 자세히 보고 감사실까지 이게 통보가 간 거죠. 카메라를 계속 분석해 보니까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이점. 남자가 베팅하는 갬블러가 카드를 스키즈한다. 스키즈라 뭐냐면 소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면 카드를 이렇게 뒤집는다, 깐다 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 스키즈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카드를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카드를 깐다. 카드 까는 걸 스키즈한다 그러는데 이상한 행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카드를 받았을 때 이 중국인 갬블러는 바닥에 놓고 이걸 계속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계속 바닥에 놓고 계속 이게 안 보여. 카드를 이렇게 가리고 거의 가리고 계속 이거를 한 1, 2분 동안 1, 2분 동안 흔들립니다. 계속 비벼요. 비비다가 카드를 오픈을 하면은 거의 내추럴 8이나 9가 나와요. 거의 8이나 9. 거의 내추럴이 나와요. 야, 그러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요. 그래서 자세히 카메라를 계속 관찰해도 뭔가는 특이해요. 이 스키즈를 너무 오래 하니까 이걸 하라 그럴 수도 없고, 어? 이 자기 뭐 다 각자 갬블러들의 개성이 있는 건데 하라 그럴 수도 없는데 이 두 쌍이 계속 이걸 반복합니다. 승률 95%. 1시간 반 동안 두 쌍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먹는데 95%를 먹었고 17억을 땁니다. 1시간 반 정도에. 통보가 왔죠. 카메라를 아무래도 이건 뭐 속임수 같다. 밑장 빼기 같다. 근데 뭐 의심만 하는 겁니다. 뭐 증거는 결정적으로 없어요. 일단은 그들을 가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지 말아라. 현금 주지 말아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일단 숙소로만 안내하고 현금을 안 주고 일단은 내일 얘기를 하자 그러고 일단 숙소로 객실로 호텔 객실로 올려보냈습니다. 올려보내고 거의 이제 비상사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카메라를 계속 돌려봐도 뭐 찾을 수 아무리 천천히 돌려봐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을 수 없었고 그런데 그 밤새 그걸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결정적인 제보가 옵니다. 결정적인 제보. 그것도 결정적인 제보가 이 전화로 오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 팩스로 옵니다. 팩스로 오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중국인이 말하는 타짜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은 이 카드에 카드를 스키즈 할 때 이런 장이나 그림을 항상 그림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항상 어떻게 갖고 있냐? 그림을 갖고 있는데 장이나 그림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갖고 있냐? 이걸 누가 갖고 있냐? 옆에 기대던 여자가 자기가 갖고 있다가 이 안쪽으로 이 잠바를 항상 갬블러 가는데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이 소매 밖으로까지 준다는 거예요. 어쩐지 잠바가 막 되게 느슨하고 크게 통이 큽니다. 그러면 이 장이나 10을 하나 갖고 있다가 한 장을 이 소매 밑으로 준다는 겁니다. 소매 밑으로 빼주면 여기서 빼가지고 하나를 빼서 이거랑 하나를 바꿔서 계속 스키즈랑 사사사사 빼서 이거랑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야,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했더니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내용을 써 있어요. 그 당시 중국에 이 기술을 가리키는 6개월 코스로 가리키는 학원까지 있다는 겁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걸 가리키는 중국에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6개월 코스로. 거기서 배출된 사기 도박단 갬블러들이 사기 도박단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기 도박을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충격을. 과연 이게 가능할까? 에? 그래서 일단은 그 제보를 믿고 일단 그들 출국 금지시킵니다. 출국 금지시키고 왜 출국 금지가 가능했던 게 일단 공기업이다 보니까 가능했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출국 금지를 시키고 돈을 안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출국 금지만 풀어달라. 중국이들이 자기네들은 돈 뭐 가져갈 필요 없다. 출국 금지만 풀어 중국으로 돌아가게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의뢰하고 이 화면을 의뢰해도 증거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잡을 수가 없었고 아무리 카메라를 천천히 돌려보아도 이걸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 두 장을 밑장 뺀 다른 카드를 교환하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냥 돈을 안 받고 그냥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결정적인 제보가 있습니다. 이 카드가
그들의 손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내부 공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연 이 손님을 누가 마케팅에서 데리고 왔나부터 찾았죠. 그래서 그 데리고 온 마케팅 직원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나름 간단하게 조사를 했는데 이미 사표를 써놓은 상태였고 일주일 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경우만 됐죠. 그냥 의심만 쌓여 있는 채 그냥 결국 결정적인 증거 이런 거 진술은 못 받아내고 그냥 그렇게 사건이 미제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저희는 이제 블랙리스트, 그때 온 11명의 중국인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서울의 모 카지노에는 같이 정보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1년 뒤에 서울에 있는 모 카지노가 그대로 당했습니다. 중국인들한테. 그대로.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또 다시 제주도의 모 카지노가 그대로 또 거의 30억을 당했습니다. 30억을. 그래서 저희의 그런 정보 공유에서 서울의 모 카지노도 절대 그 환전을 해서 주지 않았고 제주도의 카지노는 끝까지 버텼지만 거기도 증거를 찾지 못해서 나중에 뭐 소송까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은 2008년도에 캄보디아 프롬펜 나가월드 카지노에서 지금 드라마 카지노에서 나온 차무식이 하는 정켓 카지노 사업을 한국의 코스닥 기업 오페스에서 했습니다. 오페스에서 나가월드 프롬펜의 나가월드 카지노 VIP 룸을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카지노 정켓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유상증자 뭐 이런 거로 해서 시드머니를 그렇게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나가월드 카지노에서 2008년 5월에 오픈을 해서 한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만에 문을 닫았는데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120억을 따갔답니다. 120억을. 일주일 만에. 분명히 그 중국의 학원에서 배출한 사기 도박단입니다. 사기 도박단. 야, 그걸 제가 좀 미리 좀 알았으면은, 미리 알았으면은 참 그런 내용을, 그런 정보 공유가 거기까지 됐었으면. 그래서 그 오페스라는 그 상장사는 상장 폐지까지 됐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120억 잃고 상장 폐지까지. 이렇게 엄청 무서운 도박단이 있었습니다. 엄청 무서운 도박단이. 그래서 그 이후로 카드가 카지노 하우스에 쓰는 카드가 그 전에는 이걸 재활용을 했습니다. 재활용하고 쓰던 카드를 다시 쓴 거죠. 이걸 다시 셔플 카드를 다시 섞어서 다시 썼어요. 근데 이런 사건 이후로 이 카드는 일회용으로 바뀝니다. 일회용. 그거는 강원랜드에서 먼저 했는데 동남아 이런 데서는 이걸 안 한 거죠. 이거 비용 절감하려고 이걸 재활용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당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그 내부 직원이 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직원이 공모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오페스라는 코스닥 기업 카지노 레저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그 대표이사가 왜 이 카지노 사업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이 카지노를 사업을 한 난다 긴다 한 사람도 그렇게 당했는데
카지노 사업 경력 없는 코스닥 기업이 그 카지노 사업을 한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제가 조금이라도 그 전에 그걸 알았으면은 야, 조금이라도 정보균에서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중국이들 조심해야 된다. 어? 이런 말이라도 미리 해줬으면 그 코스닥 업체는 상폐가 안 되고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을까. 기업을 영위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중국인들이 어디까지 소문이냐면 마카오까지 가서 했던 마카오에서도 당했다는 소문까지 날 정도였어요. 엄청났었습니다. 중국에 6개월짜리 카드 사기 도박 학원이 있다는 엄청난, 야,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에는 이런 카지노가 이제 강원랜드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워커힐 카지노가 제일 큰 카지노가 있었고 제주도에도 8개 카지노가 있었지만 그중 제일 큰 카지노는 워커힐이었는데 워커힐에도 아무리 커도 뭐 이런 뭐 사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뭐 밝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강원랜드가 내국인 카지노가 오픈하면서 갑자기 엄청난 수요, 엄청난 고객들이 찾아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소위 말하는 허점, 구멍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오픈하고 한 4년, 5년 되니까 이런 허점을 노린 사기 도박이 극성을 달합니다.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직원들도 많이 연루가 돼가지고 옷을 벗은 직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내에서도 진짜 엄청난 영화보다 우리나라 영화 타짜 영화 나오죠. 그거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첨단 과학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사기 도박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강원랜드 첨단 사기 도박을 장비를 사용해서 사기 도박을 하는 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 중국인 사기 도박단 학원까지 있다는 거기서 배출한 사기 도박단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기 도박을 했던 아마 2005년도부터 2008년 9년까지 극성을 이뤘을 겁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엄청 많이 당했을 겁니다. 제일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카지노의 정책이나 게임 매뉴얼이 많이 바뀝니다. 카드 유출을 절대 못하게 카드를 다 일회용으로 다 전환했고 절대 재활용이 안 되게 했고 또 그 당시 카지노를 처음 하니까 가짜칩까지 많았습니다. 가짜칩을 구별하기 위해서 카지노에 아이디 칩인가 이걸 넣어가지고 전자칩을 넣어가지고 가짜칩인가 구별하게도 만들고 그 다음 밑장 빼기를 못하게 슈통이라는 것은 이제 카지노가 한 대기 52장이잖아요. 이 52장이 8덱이 있는 게 한 슈라고 합니다. 한 슈를 담는 게 슈박스로 하는데 거기 한 슈 8덱을 담고 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슈박스에서도 이 카드를 읽을 수 있게 순서를 미리 그래서 그냥 뭐 위조 카드나 카드 갖고 장난을 못하게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그 사건 이후로 다 많이 생겨서 다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 이후에 또 한 가지는 이 중국인 도박단 같은 경우는 사기 도박단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이제 밑장 빼기 기술을 해가지고 사기 도박을 해서 불법으로 돈을 위난 경우인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밑장 빼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밑장 빼기. 과거에는 뭐 제주도에서는 뭐 카지노 업계 종사자들은 공공연히 아는 사실입니다.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고 소위 말하는 블랙을 쓴다고 하는데
좀 제주도 카지노 좀 영세하잖아요. 영세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일부 카지노 블랙을 써서 사기로 고객의 돈을 위인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고객들은 모르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예? 근데 요즘은 요 근래에는 이런 기술이 많이 TV나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많이들 노출돼서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이 기술은 이제 딜러가 슈통에 이제 이 카드가 이렇게 당겨 있으면 슈를 딜을 할 때 항상 맨 윗장은 자기가 하고 맨 윗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딜러서 빼야 되는데 맨 윗장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 장을 빼는 겁니다. 다음 장 이렇게. 이게 블랙슨 밑장 빼기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뺄 수 있는 거죠. 딜러가, 이 블랙 딜러가. 그래서 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건 진짜 저는 옛날 우리나라 과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과거. 진짜 오래된 과거. 설마 요즘 이걸 하겠냐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뉴스를 보고. 대구 카지노가 이 블랙을 써다 걸려서 검찰 조사까지 전 임원, 간부, 이 딜러들 다 사법 조치를 당했습니다. 야,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것도 작년에 대구 카지노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터넷 치면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 블랙을 쓰다가. 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카지노 고객이 갑자기 감소해서 기업을 영위하기가 또 힘들었을 줄은 알지만 제가 대구에서 관광계통에 기구에 올해 좀 4, 5년을 근무해서 아는데 대구 카지노 그렇게 용서하진 않습니다. 대구가 산업도시다 보니까 로컬 외국인들도 있고 대구가 직항이 22개가 있습니다. 해외 직항이. 일본에 3개,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러시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진짜 잘 됐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9년도에는 매출이 160억, 200까지 간 거로도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직원들도 다 해외 연수까지 다니고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완전히 대구 카지노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카지노들이 다 힘들었죠. 그래도 이것은 만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될 거를 블랙을 2022년도에 우리나라 카지노에서 블랙을 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 그거는 아무리 이제 종합하고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도 블랙을 한번 썼다는 게 한번 알려지고 이렇게 검찰 조사까지 받고 벌까지 받은 이런 상태에서는 회복하기 힘듭니다. 대구까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빚은 여러 가지 사회 부작용이 아닌가. 특히 관광업계 많이 힘들어서 이런 일까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해외 카지노 사업을 오픈 사업을 하면서 2009년, 10년 요때 이제 필리핀을 많이 다녔는데 지금 차무식이 하는 필리핀 카지노 상황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공감을 하면서 얼마나 저는 그 카지노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지 옛날 10몇 년 전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필리핀 공무원들한테 당했던 모습. 제가 이제 2008년도 말에 필리핀의 수빅을 가게 됩니다. 가서 어떤 조건이냐면 거기 수빅에 이제 그랜드 카지노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영업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인수하는 목적으로 2008년 말에 수빅을 갔어요. 저 가가지고 인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도 뽑고 뭐 다 했는데 그때 처음 부딪힌 게 공무원들, 필리핀 공무원들. 허구한 날 찾아와서 손 내밉니다. 돈 달라고. 그냥 대놓고 냅니다. 대놓고. 그냥 뭐 체육대 하니까 체육복 마치게 돈 달라. 우리 어디 뭐 누가 생일인데 생일 파티하게 돈 달라. 또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지노를 오픈을 준비하는데 라이센스가 걸려 있었거든요. 카지노 라이센스가. 카지노 라이센스가 걸려 있어서 그 공무원들 눈치를 엄청 봤어야 됐습니다. 그 라이센스는 그들한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수빅민폐 울란가포 주지사가 있는데 필리핀은 봉건주의입니다. 봉건주의. 주지사가 그 한 주에 거의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울란가포에 고든이라는 주지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카지노 라이센스를 타줄 테니까 백피 뒷돈으로 200만 불 달라. 그렇게 그냥 대놓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그래도 우린 라이센스가 있어야 카지노 사업을 하니까 돈을 다 준비했었죠. 준비했었는데 그 이듬해 5월에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돈을 줬다가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면 말짱 들어온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무식의 카지노에서도 딱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필리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가지고 차무식이도 약간 뭔가를 액션을 좀 망설이는 그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미 들어가고 이미 잡혀서 자기가 한국으로 가자고도 하고 뭐 그게 너무나 옛날 내가 했던 거 내리를 스치면서 내가 겪었던 일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필리핀 그렇게 한 3년을 다녔는데 참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다못해 그 수빅에서 이제 국제공항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제주에어가 가끔 전세기로 뛰었고 클락까지 1시간 정도 차를 클락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클락의 공항에서 나가는데 공항 입국대 그 보안 요원 검색대 요원이 어떤 짓까지 하셨는지 압니까? 필리핀 페소를 갖고 있잖아요. 페소를 바꾸기가 귀찮아서 어차피 다음에 또 필리핀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거의 그땐 2주에 한 번씩 필리핀 왔다 갔다 했으니까 페소를 돈을 환전 안 하고 그냥 한국 갖고 나가려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 검색 요원이 보더니 페소를 왜 들고 나가냐. 자기네 나라 돈은 갖고 나갈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빨리 가서 우리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로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야, 근데 이미 거기까지 왔는데 환전소로 가면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는 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또 계속 이 보안 검색, 몸 수색 뭐 계속 해야 되고 막 얼굴 위에서 난처한 표정을 하니까 이 친구가 5만 원짜리 우리나라 5만 원짜리 하나 딱 보면서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바꾸자는 거예요. 5만 원짜리 하나랑. 제가 그 당시 80만 원어치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페소를. 이걸 5만 원 한 장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상습이에요. 에? 그건 솔직히 욕이 여기까지 나오더라고. 와, 진짜 우리나라 같은 그냥 깃방맹이 한번 날리고 싶은데, 내가 솔직히 욕도 알아들을 거예요. 내가 솔직히 뭐 거의 뭐 욕을 하고 필요 없다 그러고 제가 다시 가서 환전하고 왔습니다. 환전하고 한국 돈을 환전해서 그냥 갖고 다시 귀찮지만 그래도 40분이 더 걸렸어요. 갔다 오는데 비행기 시간 간신히 놓칠 뻔했는데 다시 갔다 받고 한국 돈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거기서 그것만 노려서 돈을 버는 거예요. 바꾸기 귀찮으니까 5만 원짜리 한 들고 몇십만 원씩 계속 바꿔서 야, 이런 나라입니다. 필리핀이. 응? 참 제가 참 필리핀 지금 뭐 옛날 생각하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제 후배들이 필리핀 이쪽 카지노에서 클락 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뭐 많이 뭐 이런데 숙련 돼가지고 요령도 많이 알겠죠. 옛날에는 참
엄청 뭐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당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두런두런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카지노의 옛날 제가 경험했던 극히 일부 제일 기억에 난 에피소드 사건 하나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엄청난 그냥 카지노 얘기가 나왔으니까 카지노에 얽힌 더 엄청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사건, 사고 얘기, 그 다음에 내부 결탁을 해서 또 엄청난 금액을 편취한 사건, 진짜 큰 대형 사건만 모아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